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첨보입니다. 첨보는 전자소재, 2차전지 소재, 의약품 소재, 정밀화학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2차전지 소재가 61.6%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주봉으로 차트 보시면 이제 과거 상장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2020년도부터 가파른 성장 이어갑니다. 그래서 2년간 10배가 오른 기업이고 다시 한번 또 2년 동안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한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77% 내리면서 굉장히 좀 이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어닝 쇼크가 나와서 이렇게 좀 떨어진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좀 치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이어질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뭐 대부분 다 물려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평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또 물을 타면서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같은 스탠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인만 좀 위주로 줍줍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공매도 비중이 상당합니다. 거의 뭐 연일 두 자릿수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기업이고, 과거에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더 높을 때가 많았죠. 막 30%가 넘어가고요. 자, 어쨌든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꾸준하게 높은 기업이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지 못하고, 이제 이어서 대차장고 확인해 보시면 그래도 공매도 비중에 비해서 대차장고는 선방을 했어요. 자, 3개월 전에 100만대, 지금도 100만대.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7월 중순에 한번 치고 올라갔다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어요. 대차 잔고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매매 비중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대차 잔고가 이제 올라가는 순간 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차 잔고는 좀 꾸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도 이런 점은 좀 불행 중 다행이다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시면 1200, 1300, 1500, 2700, 3200. 자, 꾸준하게 우상향하다가 올해 눌립니다. 2900. 자, 그래서 올해가 좀 아쉬운 상황이 됐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자, 영업이익 보시면 270 횡보하다가 300, 500, 56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뚝 떨어지면서 320까지.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뭐 오르락내리락 좀 반복을 해요. 처음에 횡보도 하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 3년간 보시면은 이제 우하향하고 있다는 점, 480, 420, 220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상황이고, 특히나 올해가 많이 눌리면서 최악의 실적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실적은 올해가 최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면 25, 11, 16, 31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100을 넘기면서 107, 108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 추정치도 120, 130 계속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지 못하죠. 자, 그래서 당장에 뭐 부채 비율이 걱정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ROE 보시면요, 24, 14, 12, 17, 11 꾸준하게 두 자릿수 기록을 했던 수익성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이 크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ROE도 6.5까지 크게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자, EPS, 자,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00대에서 횡보하다가 4000, 이때 괜찮았는데 다시 한번 또 우하향, 3700, 2400 뚝뚝 떨어지고 있는 주당 순이익 좋지 못해 보이고요. 자, 이어서 동사 배당금도 좋지 못합니다. 뭐 과거에도 배당이 큰 적은 없고요. 올해도 작년에 500원이었고 올해는 또 실적이 눌리니까 좀 더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75원 기대가 되고 있고,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싸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0.3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당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69배, PBR은 4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는 여전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평가 구간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비싼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하락, 그리고 영업이익은 91% 더 크게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모습이고, 굉장히 좀 안 좋은 2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3분기까지도 굉장히 실적이 눌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85% 크게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일단 당분간은 좀 힘든 움직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중국 시장 내 배터리 전해액 첨가제 재고가 높아서 이 출하량 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내 저가 판매로 제품 판매 가격 인상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그리고 이어서 전해질 관련 이슈입니다. 이제 주력 제품인 LiPo2F2 제품의 경우 출하량은 증가를 했지만 원재료인 LiPF6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판가가 20%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LiFSI는 제품 라인 개조를 위해 생산이 중단되면서 출하량 또한 급감을 했습니다. 또 이런 악재가 있고,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높은 제조 원가로 생산된 재고가 반영이 됐고요,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정비 부담 상승과 더불어 판가 하락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 및 업황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3분기까지는 안 좋은 거는 거의 조금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4분기조차도 일단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희망적인 이제 이슈가 뭐냐면, 새만금 신규 생산 능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2024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해질 및 첨가제 탈중국화가 필요한 이런 국내 배터리사에 향해 이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향후에 기대가 되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악재가 너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좀 묻히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진입에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이 좀 복잡할 거예요. 아, 이거 저가 매수로 지금 진입해도 기회 아닐까?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거 저가 매수 한번 들어가 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자, 근데 일단 신규 진입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가 맞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간 대비 수익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당분간은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단 말이죠. 여기서 뭐 반발 매수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슈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재료가 좀이라도 있어야지 뭐 반발 매수를 하든가 말든가 하겠는데, 지금은 사실 좀 반발 매수 하거나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들어가기도 좀 불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대부분의 하락은 좀 반영이 됐고, 여기서 뭐 내리더라도 엄청 크게 내리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열려있긴 해요. 하방은 조금 더 열려있고 한 12만원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뭐 맞추는 건 의미가 없지만, 이제 반등하는 시기가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반등을 하느냐인데, 일단 제가 보는 거는 그래도 한 두세 달간은 그래도 여기서 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한 연말에 좀 가까워져야, 한 10월, 11월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상승하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들어간다고 쳐도 이제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제가 뭐라고 안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간 대비 수익성이 있어서는 한 두세 달은 조금 이제 수익 내긴 좀 힘든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동안 이제 돈이 묶여 있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어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반대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신규 진입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보유 중인 분들 이제 목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지금 많이는 못 드려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23만원 보고 있습니다. 자, 23만원 보고 있고, 어쨌든 이런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되고 실적으로 좀 지켜야 돼. 이게 올라가려면 이제 모멘텀이 좀 실리려면 뭐 이런 여러가지 업황적 이슈도 좋지만 어쨌든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네, 지금의 실적 숫자가 제대로 좀 찍혀줘야지 어쨌든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뭐 업황의 이슈, 업황의 일단 호재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 실적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적이 좋아진다면 목표가 23만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 자, 23만원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좀 빼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한 거의 지금과 꼭대기 이제 봤을 때는 중간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일 비중으로만 물 타셔도 지금은 뭐 거의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여기 완전 꼭대기에서 혹시라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물을 안 타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무조건 물 타셔야 돼요. 물 타셔서 자, 목표 주가 근처 혹은 밑으로 빼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단 관리 항상 잘 해주시고, 지금 평단 관리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어쨌든 지금 타도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반등을 하는 걸 확인하고 그때 물 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밑으로 평단 맞춰주세요. 자, 어쨌든 지금 일단 암울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께 좋은 뭐 내용은 많이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버티면 이제 지금이 최악이기 때문에 지금 버티면 또 좋은 상황 분명히 오긴 하는데, 일단은 시간이 문제죠. 어쨌든 지금 물리신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최소 이제 한 내년 초까지는 그냥 가져간다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간은 평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는 시기는 한 10월, 11월 정도는 돼야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두세 달은 한 좀 지지부진하게 좀 횡보하지 않을까.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고생들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